고춘장, 순화당, 임덕영, 장정덕, 한울, 해화, 한시연, 남치마, 눈꽃마녀 9명의 엑소시스트와 함께 지금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고통에 빠진 형을 구해달라는 간절한 제보. 어떤 사연인지 그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다. 피디님이 오셨어. 형아 일어나봐. 그러나 제작진과의 만남이 달갑지 않은 듯 외면하는 사례자. 일어나봐. 바로 그때 봐주려고 새끼가 왜 왔어? 자는데 잠도 안 와. 일어나봐. 반했잖아. 마. 너는 누구야? 저희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많이 힘드신다고 해서. 나 뭐 죽으라고? 안성아 살리려고. 죽고 싶어. 죽고 싶어? 살아야지. 네가 돌연 제작진을 향해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는 사례자. 누구한테 생각했는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지는 형을 보며 동생은 지푸라기를 접는 심정으로 솔루션을 요청했다고 했다. 숨어서 꽂고 그냥 몸속에 아무 내세기를 안 하니까는 이 원인이 뭘까? 병원 약 먹어도 낫지도 않고 하나밖에 없는 형. 부모님이 나중에 나이 드시고 돌아가시면 형하고 저랑 둘이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게 걱정돼서 형을 꼭 닦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제보했어요. 이거 한번 이 치료 좀 해보게. 어? 일어나봐 이제. 뭐? 치료야. 성은 나서야 되잖아. 뭐 이런 생활로 살아갈 거냐고. 건드리지 마. 살고 싶어요? 살았지. 살고 싶어요? 살았잖아. 그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제12화 지방령의 초대.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며 그 속에서 인연과 삶의 의미를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기 모든 관계를 거부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향한 시선을 꺼리고 사소한 접촉에도 적대감을 드러내며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한 채 무려 40년 이상의 세월을 보냈다고 가족들은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는 왜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킨 것일까요? 외롭게 살아온 한 남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사례자가 어떤 고립된 삶을 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아침 일찍 그의 집을 다시 찾은 제작진. 불안해 보이던 지난밤과는 달리 그는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와 어젯밤 못다한 대화를 하려는데 바로 그때 제작진에게 폭력을 가하는 사례자. 따다리나 맞는다. 맞을래? 따다리 그만 따라다니나? 사람 처음 봐? 나머지 뭐 알았어? 팔 뭐가 확 쑤시면 사람 처음 봐. 안 가? 가 이렇게야. 나머지 뭐 알았어? 여자가 일도 안 하고 가 임마. 오지만 막 칼라 주먹을 대 같은 거 이빨 뿔 때려라. 제작진에게 화를 내던 것도 잠시. 식사 시간이 되자 해맑은 표정으로 자신의 식사를 준비하는 사례자. 그는 조금 전 폭력적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끗이 잊은 듯 보였다. 온순해진 모습으로 돌아온 사례자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동생. 좀 손 좀 펴. 오물지 말고. 왜 항상 오물려 있잖아. 피라고 이거. 맞고 어? 건들지 마. 건들지 말라고? 동생의 손길을 거부하는 사례자. 그는 자신을 챙기는 동생을 끝까지 외면했는데 도대체 사례자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걸까?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친구도 있었겠지만 뭐 안 좋은 친구랑 만나서 싸우고 뭐 맞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오면 뭐 가슴이 아프다고 엄마한테 얘기한 적도 있고, 부모님은 먹고 사니라고 신경도 못 썼고, 그래서 저도 학교 다니라고 형한테 신경을 못 썼고, 나중에 지금 이제 커서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네요. 수줍음 많은 소년이었던 살해자. 그런 그의 학창 시절은 불행의 연속이었고 그의 이상 증세 역시 날로 깊어졌다고 했다. 식사 후 무언가를 분주하게 찾기 시작하는 살해자. 한참 동안 상자를 뒤지던 끝에 그가 찾아낸 것은 다름 아닌 수저통이었다. 방금 식사를 마친 살해자는 왜 수저통을 꺼낸 것일까? 통 안에 담긴 젓가락을 꺼내 하나씩 옮겨 담는 살해자. 마치 젓가락의 개수를 세는 듯 보였는데 형의 이런 행동은 동생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젓가락을 모두 센 후 이번에는 과자 봉지를 쏟는 살해자. 그래. 이번에도 일일이 과자의 개수를 세며 다시 봉지에 담기 시작했다. 그마저도 성에 차지 않는지 새로운 상자를 가져온 살해자. 상자 가득 담긴 멸치도 세기 시작하는데 그는 왜 이런 행동을 반복하는 것일까? 밤새도록 쉬려고 이거를? 쳐버리기 싫어하고 정말 쳐버리기 살해자의 이상 행동을 보다 못해 결국 화가 나버린 어머니. 셀 것이 따르지 그냥. 어머니의 성화에 결국 살해자도 행동을 멈추고 마는데 도대체 살해자의 이런 행동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제작진에게 보내온 제보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살해자의 이상 행동. 왜죠? 그러니까 왜? 왜 쉬는 거야? 재밌어? 가족들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에 더욱 답답하다고 했다. 병원도 많이 가고 정신과 병원도 많이 가고 아이고 우리나라 안 간 데가 없어. 그러면은 군대 간 거 매라고 옷을 싹 벗겨갖고 한 바다리 집에 가고 옷을 갖고 막 얼마나 통곡 울고 다리를 쭉 뻗쳐놓고 울고 내가 얼마나 아이고 내가 그런 생각 되풀이하고 싶지가 않아. 에휴 말도 못해. 그러면 그놈을 갖고 내가 얼마나 울어본지 몰라. 아이고 그러면서 뭐 얼마나 울어본지 몰라 내가. 어머니에게 혼이 난 후 갑자기 어딘가로 향하는 살해자. 그러나 걷는 것도 잠시. 금세 돌아서서 원래 있던 곳으로 향하는데 같은 구간을 반복해서 걷는 살해자.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그의 이상 행동이 다시 시작됐다. 멈출 줄 모르는 형의 이상 행동에 동생은 한시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데 바닥을 응시하며 같은 행동을 반복하던 그는 알 수 없는 웃음을 보이기까지 했다. 여기 뭐가 있어? 성한 친구들은 다 일하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하잖아. 결혼하고. 성아 혼자 이게 뭐냐고. 엄마 아빠가 언제까지 성아 옆에 있을 거라고. 형이 이상 증세에서 벗어나 자립하길 바라는 동생. 그의 바람은 실현될 수 있을까? 잠시 후 왜 있는 거야? 이거 벽에서 드디어 밝혀지는 영적 존재의 정체. 물이 젖어요 진짜로. 개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아이 진짜. 그리고 수면 위로 드러나는 충격적인 진실. 영가에게 잠식될 수밖에 없었던 살해자의 과거와 그를 고통에 빠뜨린 영가의 실체가 잠시 후 공개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온종일 집을 떠나지 않던 살해자가 갑자기 외출에 나섰는데 한밤중에 그는 왜 밖으로 나온 것일까?
어두운 거리를 걸으면서도 살해자의 시선은 여전히 바닥을 향해 있는데 과연 그는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새벽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된 살해자의 배회. 여기 뭐가 있어요? 귀신. 네? 귀신. 귀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귀신이? 도깨비도 있고. 네? 도깨비. 도깨비도 있어요? 이곳에 귀신이 있다는 살해자. 그의 말은 사실일까? 바로 그때 돌연 걸음을 멈춘 살해자. 한 곳에선 그는 마치 무언가를 찾듯 주변을 살피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이내 다시 어딘가를 향해 걸음을 재촉한다. 그 후로도 계속된 살해자의 배회. 그는 왜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일까? 저기 뭐 보이는 게 있어요? 거리. 제작진의 질문에 웃음을 터뜨리는 살해자. 그리고 알 수 없는 말을 이어가는데 살해자는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일까? 정처 없이 배회하던 새벽을 보내고 어느새 아침이 밝았다. 밤새 이상 행동을 보였던 살해자. 그의 증세는 아침이 되자 또다시 시작되고 말았다.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살해자. 과연 살해자가 보이는 이상 행동의 원인은 무엇일까? 알 수 없는 행동을 일삼으며 고립된 삶을 사는 살해자. 동생의 말에 따르면 살해자는 어릴 적부터 잦은 사고를 겪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살해자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가 스스로 외부와의 소통을 단절했다는 가족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요? 제작진은 순화당 엑소시스트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이상 행동으로 고통에 빠진 살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날카로운 통찰력의 대가 순화당 엑소시스트. 이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 과연 살해자의 현재 상태는 어떨까? 엑소시스트의 방문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살해자. 엑소시스트는 즉시 영적 추리를 시도하는데 오빠야 일어나. 나왔죠? 바로 그때 왜? 막 일어나. 놀고 싶었어. 우리 나가야지. 맞으려고 지 동생과 제작진을 폭력적으로 대했던 살해자. 엑소시스트에게는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까? 우리 나가야지. 저 이거 마실 가야지. 아빠? 응, 마실 가야지. 오빠야 맨날 마실 가잖아. 오늘 가자. 뭐를? 마실 가야지. 동네 마실. 아, 할머니가 오다 그래. 가자. 있나? 일어나 오빠야. 할머니가? 응, 할머니가 오지. 언제? 응, 할머니가 지금 오지. 아유, 착해. 할머니가 오지. 우리 맨날 가던 곳 있잖아. 할머니하고. 손 잡자. 오빠야하고. 엄마 하나야. 응, 가자. 응, 응. 할머니하고 맨날 가던 데 있잖아.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야 되나 마치. 살해자와 돌아가신 할머니 사이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나 엄마를 무척 보고 싶었어. 엄마한테 의문점이 많아가지고 엄마하고 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하고 할머니가 왕래하면 여기가 있다가 이쪽으로 오고 여기다 있다가 나가자고 나가고. 어렸을 때 엄마가 혹시 애를 많이 기다리게 한 적이 있었어? 친정이다가 야를 몇 개 놨어. 그러니까 기다렸지 그게. 기다린 그래서 얘가 어렸을 때 대문 밑에 이러고 앉아서 언제만큼 오나 언제 오나 그게 자꾸 향으로 화경줄로 계속 보이는 거야. 떨어져 있었다고 둘이. 그래, 맞아.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한참 그곳에 서서 앉아서 이러고 있는 거야. 기다리느라고. 이 나이가 어렸을 때로 7, 6 이렇게 어렸을 때로 10대 이전으로 돌아갔어. 돌아간 서진이의 기운과 지금 47살의 서진이하고 할머니 이 몸주 전체가 다 조상의 몸이거든. 조상이
머리서부터 끝까지 조상이 신의 몸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 감은 상태야 지금 엄마. 그런데 어렸을 때 엄마가 뛰어나가지고 그 엄마의 그리움, 부모의 그리움이 너무 커서 밖에서 이렇게 앉아서 언제 오나 며칠에 오나 그래서 매일 이렇게 세는 거야 날짜를. 그게 아직도 그 트라우마에 잡혀 있어. 나의 그 어린 시절로 잡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못 태어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애기의 마음이야. 이거 완전히 애기. 애들 알지? 얼리는 애기. 그래야만이 서진이 씨하고는 대화를 할 수 있어요. 47살의 어른의 마음으로 같이 눈높이가 됐다가는 대화가 안 돼요. 그 애기의 마음부터 시작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서진이의 47살까지 제가 성장을 시킬 거예요. 오늘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면서 요거만한 애가 귀신에 씌었는지 미쳤는지 꽃을 달고 여자애가 여기만 찍었다 여기만 찍었다 하면서 푸식 해갖고 물에 빠져서 간또 영가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어. 치매로 해서 엄마 고향이 아랫역 아니에요 혹시? 맞아요. 아랫역이죠. 아랫역에서는요 이렇게 치매가 걸리면 콩을 세게 하고 쌀을 세게 하고 기억력을 안 잊어버리도록 민간비원법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던 할머니가 실려서 애가 뭔가를 자꾸 세는 거예요. 온종일 물건의 개수를 세는 행동을 반복했던 사례자. 그 모습은 할머니 영가로 인한 행동이었던 걸까? 여기 엄마네 집 아니죠. 누가 짓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이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다가 그 이름 모르겠어요. 여기가 젊은 남자가 있어요. 자기 땅이라고 지키는 남자가 있고 원래 그리고 이 터가 집을 장사하는 것은 좋은 터예요. 장사를 잘하고 돈을 이 터에 와서 일어났을 거예요 어머니. 예.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절한 터예요. 여기에는 방향도 틀렸는데다가 이걸 지금 달아냈더니 졌지요 이 집을. 저 고치였죠 약간. 그렇죠. 그래갖고 방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예.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방향이나 이렇게 치는 살이 있어요. 그때 이걸 집을 줘서 거기서부터도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터에도. 그리고 물줄기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물줄기가. 물줄기요? 우물을 막았다든지 물을 막았다든지 여기에 물줄기가 있어야 되거든. 그 전에 저 옆에 아줌마가 말하는 응. 여기 어디가 우물이 있었다. 그렇지 우물을 막아가지고 진 집이야. 있었는데 응. 여기를 미커버렸다고. 그러니까 막았다고 여기가. 파설했다고. 그렇지. 그래서 이 우물을 메꾼 터전에다가 집을 지어서 사람이 그러면서 그 해에 만지지 않을 해에 이 집을 만져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더 진을 더 친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가 분명히 우물을 메꾼 터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여기서 죽었던 영가가 여기 창고가 있어요. 조그마한 창고가 어디 있어요. 좀 침침하고. 그 창고에서 그 넋을 실어 갖고 가야 여기에 저 친구가 여기로 다시 들어오더라도 안 실려가. 이 집주민명이 있어가지고 자꾸 저 친구에다 몸에 진을 쳐. 감기는 형국의 젊은 남자야. 가요. 사례자에게 빙의됐다는 젊은 남자 영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영가의 본거지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쪽에 여기 밑으로 보이는데 뒤편으로 보이는데. 저쪽에. 뒤편으로. 할머니네 창고를 뜯어가지고 집을 내서 거기가 지 집이야. 문제의 장소를 직접 찾아 나서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여기다. 그가 찾아낸 창고의 정체는 무엇일까? 여기 자리가 창고였었어. 여기 딱 얘 방이야. 얘 방에 그게 창고 자리였다고. 거기에 이 집의 아들이야. 40대 아들 남자. 거기서 싣고 와야 돼. 여기가 그래 여기가. 이 방에서. 사례자 방에 머무는 영가의 넋을 실으려는 엑소시스트. 왜 있는 거야? 이거 벽에서 붙어 있잖아. 아들의 방에 영가가 있다는 사실에 어머니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데 여기서 몸소리 쳐져요 진짜로. 이 지금 이게 창고짜리라니까. 그래서 여기 영가가 너무 무서운 영가가 폭력이 있는 영가가 있어요. 이거를 잘 넣어서 이따 써서 이 망자를 달릴 거예요. 여기가 창고였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주인집에 아들이든 10년 전부터 얘가 원래는 16살부터 17 사이에 그래야 돼. 16살에서 17 사이에 그때부터 시작이 돼야 돼. 뭔 사고나 뭔가 충격에 의해서 열려야 되겠단 말이야. 근데 원래는 6살부터 남다른 삶을 살아야 돼. 6살부터
얘 6살부터 일을 모를 남의 묘를 만진 것도 있고 또 아이가 16, 17살 때 얘가 이제 쉽게 말하면 폭력 청소년, 비행 청소년으로 딱 돼버린단 말이야. 그때부터 그 착했던 아이가 완전히 서진이가 아닌 김일성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삶의 기운이 열려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집에 왜 이렇게 개고기를 좋아했어? 개고기를 왜 이렇게 좋아해? 개고기 다 처먹어가지고 음식 부정으로 해서 얘한테 다 진을 쳤잖아. 누가 말문을 들라고 그러나? 말문을 신을 발라다 못 받았나? 말문 쳤나? 뭐 이렇게 조그마한 거를 받았다가 내모셨나? 얘는 누구한테 팔아줬나? 네, 팔아줬어요. 응? 팔아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갖고 뭘 팔았죠? 예, 팔았어요. 그랬으니까 오늘은 오메가 둘이게. 그렇지. 오메가 둘이지. 그렇지. 근데 죽어버렸어 그 사람이. 양엄마야 그게. 그래. 양엄마가 죽었기 때문에 엄마가 둘이라는 거지. 그러면 또 이 집에 자살기는 우리 친정 동생이 29이 죽었어. 내 밑에 동생이. 그러니까 뭐에 홀려서 뭐에 미쳐서 쑥 그냥 간 사람이 반자살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 기운이 우리 애기한테 있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걸 다 끌어내서 아무튼 최대한으로 해볼게요. 도와주셔야 돼. 가족이 협조를 해주셔야 돼. 엄마 목적은 우리가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 그럼요. 그치? 응. 살해자는 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체가 조상의 몸이에요. 조상의 주령이 제일 많이 감겨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전에서 이제 원주집주라고 그러거든요. 원주 말명. 원래 살았던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나쁘게 죽은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합의가 되는 거야. 같이 막 두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집에 먹지 말아야 될 금기 음식이 있어요. 불도가 센 집인데 몸에 좋다고 막 먹었단 말이야. 개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부정으로 개부정. 그러니까 개의 영가의 기운이 너무 많은 데다가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살 도축장이 또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막 소, 돼지, 개 같이 막 가는 거야. 그렇게 지금 조상하고 동물 그리고 애기 여기서 제일 지금 주인공은요 9살에서 10살 정도 먹은 아이가 미쳤는지 홀렸는지 해가지고 물에 훅 빠진 아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동기일신줄로 엄마한테 동기일신줄로 들어와요. 그 아기가 있어서 이렇게 밖으로 돌리는 형국이에요. 동기의 실질은 뭐예요? 친정 어머니의 뭐 동생이라든지 언니라든지 살해자의 어머니의 동기가 중에서 어렸을 때 미쳤던지 충격에 의했던지 뭐에 홀렸던지 해서 죽은 수살기가 있어요. 물에 빠져서. 거기에서 요사변사를 굉장히 많이 떨고 지금 문제는 여기 털을 메꾼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다 풀어야 돼요. 수맥이 이렇게 흐른단 말이야. 이렇게 흘러서 여기 끝자락에 살해자 자는 방 끝자락에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는 항상 침침하고 수맥이 이렇게 되고 곰팡이가 났는데 이게 지금 수루가 있다고 우물 수루가 여기서 이게 다 흐른다고 물이 수맥으로 이렇게 흘러서 이쪽으로 나간다고. 그래서 개천으로 흘러서 물을 메꾼 수루가 살해자의 방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이 우물을 막아가지고 그게 벌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터에서는 좀 올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자차로. 네네. 순화당 엑소시스트의 진단 결과 살해자는 조상령을 비롯한 여러 영적 존재들에게 빙의된 최악의 상황이었다. 드디어 퇴마 솔루션이 진행되는 날, 살해자를 위해 특별한 의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걔가 폭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악령의 폭력성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개를 많이 먹음으로써 여기에 들어있는 폭력성도 있다고. 그리고 걔는 하나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그렇게 그런 기운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통해서 하고 이 인형 그 아기 때 죽었던 이제 뜬기 훈령들을 인형을 통해서 빼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이게 지금 해놨잖아요. 철망. 철망이라고 해서 귀신을 가두는 망이에요. 여기다 귀신을 가둘 거예요. 신당을 해가지고 오늘. 그래서 이거 준비하고 이거는 먹물이에요. 먹물인데 아까 말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이 왔다고. 이 먹물 속에 담궈버리면 신은 빠져나와요. 악령은 못 빠져나와요. 하나하나 몫을 잡아야만 나오거든. 지명을 해줘야. 마지막으로 살해자에게 머무는 조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해 순화당 엑소시스트는 흙으로 조상의 묘지를 빚으며 퇴마 솔루션의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이분
사나야 동주는 황랑태군 법사의 법문으로 문을 여는 퇴마 솔루션. 과연 사례자는 자신을 괴롭히던 영적 존재들에게서 벗어나 잃어버리고 말았던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의식에 앞서 사례자에게 빙의된 영가를 깨우려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손 좀 줘봐. 우리 손 좀 잡자. 이번에도 엑소시스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는데 그래 착해. 손 잡고 싶어서 빼야 되려고. 선생님한테 실으려고. 뭐를 나한테 너의 몸속에 있는 애를. 뭐 죽으라고? 아니 너하고 서진이하고 살아서 괴롭히는 애를 괴롭히게 하는 애 젊은 애를 빼려고. 혹시 괜찮나? 과연 사례자는 무사히 솔루션을 마칠 수 있을까? 16, 17살 때부터 조금 이상했어. 어디를 크게 다쳤나요? 그때? 네, 근데 그 7m 날아가서 영업용 택시가 받아버려서 버스를 쳤는데 안 보이고 불법 운전을 했어. 신호 무시해서 택시가. 머리는 이상 없었죠. 그때. 머리는 그 당시 괜찮았어. 아니, 머리는 이상 없었다 그러고 이건 퇴마예요. 교통사고 후유증을 해서 머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정신에 무슨 분비물이 잘못돼서 도는 거는 교통사고 후유증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솔루션을 통해 아들이 치유되길 바라는 아버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시작하는 첫 번째 퇴마의식. 엑소시스트는 일그러진 표정과 불편한 걸음걸이를 보이는데 그를 통해 등장한 영가의 정체는 무엇일까? 사례자가 아닌 어머니에게 다가간 첫 번째 영가. 붕이 다 붕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 붕이 맞아가지고 다 틀어진다야. 과연 첫 번째 영가는 가족들과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모습을 드러낸 첫 번째 영적 존재 정체를 밝히기 위해 집중하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바로 그때 갑자기 벌어진 돌발 상황. 다 때려버릴 거야 이 시장님. 야이 시장님. 야이 시장님. 야이 시장님. 야이 시장님. 폭력적으로 돌변한 엑소시스트는 사례자에게 분노를 표출하는데 급기야 사례자의 부모님에게도 무차별적인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다. 원한이라도 쌓인 듯 가족들을 향해 분노를 터뜨리는 영적 존재. 도대체 이 영가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가족들에게 적개심을 드러내는 것일까? 심하다 이놈들. 이놈들 다 구석을 떼봐서 만들고 다 쓸어버릴 거야.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이놈의 새끼들. 고였다 이놈의 새끼들. 에이 고얀 놈의 새끼들. 어때서 이렇게 멀쩡한 산을 갖다 다 파가지고 내가 이게 뭐야. 이거를 왜 이렇게 다 이게 뭐야. 이렇게 놓고 이놈의 새끼들. 산을 그냥 턱다 산맥을 다 끊어버리고 묘를 그냥 다 그냥 포크레인으로 팔아버리고 그 산의 벌들로 네 자손 내가 다 발로 차버렸다. 어쩔래? 네 자손 내가 발로 타버렸어. 내 타버렸어. 맛이 어떠냐? 고얀 놈아, 고얀 놈아. 내가 네 자손을 이렇게 이때부터 할아버지 산소를 다 파있어서 이놈들 이렇게 갖고 산에 번짜리 집을 한대. 내가 이놈들 확 차버렸더니 이놈이 죽일 걸 살려놨어. 너희들 안 걸려들으라고 내 자손 흔들어 놓고 보니까 어떠냐 이놈들. 결심하다 이놈들. 나 이렇게 5대 봉사 고조 중조부터 이놈아 손주 새끼 불쌍했어. 이놈들 뜻도 모르는 우리 손주가 당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가 당했잖아 이놈들. 그래서 오늘 산벌점 먹기려고 이렇게 왔다. 지금으로부터 35년, 33년인가 되는데 그 조상님들을 그 높은 산에서 모셔와 가지고 선조들을 그 한 군데다 모셨어요. 그 종중 산에다가 모셔가지고 그 산도 까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잘못된 것 같기도 해요.
내 자손한테 실례고 내 새끼 먹으면 조상이 다 감고 있어. 그 조상이 집을 다 잃어서 우리 서준이 몸에서 같이 자고 같이 먹었어. 오늘부터는 이렇게 너도 풀고 나도 풀어서 오늘 이게 덮어주마. 오늘 이게 가만. 갑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으는 할머니 영가. 과연 할머니 영가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는 것일까? 이렇게 정신없이 갔어. 나도 정신이 없어서 갔어. 뭐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놈이 그렇게 때렸냐? 어떤 놈이 그렇게 때렸어? 말해봐. 이상진 이놈의 새끼 가 데리고 와. 저 갖고 와 저거. 나무 떼기 갖고 와. 이상진 이놈의 새끼 때려줄게. 할매가 때려줄 거야. 할매가 때려줄 거야. 이렇게 이놈의 새끼. 네, 이놈의 새끼 때렸어. 이놈의 새끼. 네, 이놈의 새끼. 이놈의 새끼. 할매가 이상진이 이렇게 작시 때려줬다 우리가. 아주 속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 아주 더 때려줘야 되겠어 이놈 새끼. 이상진 이놈의 새끼. 여자한테 나쁜 짓을 하고 막 시킨 놈이 있잖아. 그놈. 2만 원 주고. 그렇지. 오이지 막. 응. 그렇지. 그래서 넌 창피했지. 마음속에 창피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그래갖고 엄마 아빠 보기도 미안했지. 그런 놈 때려줄 거다 할머니가. 이렇게 나쁜 짓 하는 놈도 이런 놈 네 이렇게 그럼 때려줄 거야. 너 엄마 아빠는 어떠냐? 너 어렸을 때도 그거 사랑해. 그럼 안아줘. 그렇지. 그렇지. 사랑하지. 사랑하지. 그렇게 나쁜 짓 하는 사람들 할머니가 때려주니까 속이 시원하냐 안 시원하냐? 시원해. 그렇지. 우리 서준이는 나쁜 짓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안 해. 그렇지. 아빠 엄마랑 착한 게. 남 때리더라도 착하게. 그렇지. 오늘 이렇게 할머니가 오면서 우리 새끼 마음에 든 거 이게 맺힌 거. 손자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할머니 영가는 이제 작별을 고하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좋은 길 가면서 따라갈게. 이제 또 다른 영가를 불러내려는 순화당 엑소시스트. 인형을 사용한 의식으로 불러내려는 두 번째 영적 존재는 앞서 엑소시스트가 언급한 어릴 때 죽은 아기의 영가인 걸까? 과연 두 번째 영적 존재의 정체는 무엇일까? 내 꽃 어딨죠? 무서워요. 너무너무 죽고 무서워요. 나 빨리 오라 그래. 빨리 가야 되는데 난 못 있어. 나 가서 조금 기다렸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네, 갔다가 올게요. 공포에 떨며 자리를 피하는 어린 수살귀 영가. 과연 수살귀 영가의 정체는 무엇이기에 이토록 공포에 떠는 것일까? 나 꽃 따랐는데 두꺼봄에 있었는데 어떻게 해? 꼼짝마야 내가 같은 게 웃지도 않아. 내가 이렇게 웃고 어디만큼하니 그리고 섰다가 어디만큼 물에서 자꾸 불렀어요 나를. 그래갖고 내가 내 발로 쑥 빠져서 미끄러 죽은 사람이에요. 나 9살이에요. 그래갖고 정 이렇게 됐다 그랬어. 사람들이 동네에서 내가 애기 미쳤다 그랬죠. 근데 할머니 여기 할머니 아니야. 나는 동네 아저씨한테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그래갖고 내가 애기 갖고 중력이 갖고 이게 돋았어. 내가 미쳤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 자리를 무서워하고 멀리도 못 가. 그래갖고 그 자리를 왔다 갔다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앉아있다가 물을 많이 흘렸죠. 물을 많이 먹었죠. 빠져서 죽어서 물속에 빠져 죽었죠 내가. 이모뻘 되는 이모잖아요. 동기이신 사촌 여동생이었는데 어렸을 때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해서 동네에서 미쳤는데 그거를 얘를 미쳤다고를 못 보고 귀신에 홀렸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얘가 나가서 물가에 가서 쑥 자살반 실수반으로 미쳐서 죽은 아이가 실려 있어서 추워요. 그래서 몸에 냉기가 흐르는 거예요. 사촌 이모가 어렸을 때 3살, 2살 때 이렇게 같이 놀고 그러는데 그 이모고 소꿉장난하고 놀고 그러다 그 이모가 나이 어린 이모가 죽은 것이 맞아요.
어린 수살기 영가를 보내기 위한 의식을 진행하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살해자의 품에 인형을 안겨주는데 살해자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이모의 넋을 달래려는 엑소시스트의 특별한 의식이었다. 이게 누구게? 이게 누구게? 거기 엄마가 있는 거야. 이 안에 좀 더 같이 있고 싶어. 지금 빨리 나가라고 보내고 싶어. 어? 집에 데리고 가고 싶어? 아직도 그러면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오고 싶다는 얘기야. 이따가 물속에서 그걸 빼야지. 집에 같이 가고 나면 서준이가 아직도 아야야 아파. 살해자가 보니까 혈에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몸에서 이렇게 물기를 떨어뜨리고 수살기가 딱 붙어 있더라고. 그런데 수살기는 수살로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인형에다가 대타로 그 영의 기운을 이동시켜서 개도 개 인형에다 이동을 시켜서 나가자고 할 때 살해자 입으로 나간다고 할 때 확 영의 기운을 땡겨서 빨리 빼서 불에 태워야 돼요. 앉아. 그렇지. 본격적으로 신과 악한 영가들을 분리하려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인형 넣어줬다. 갖고 놀아봐 서준아. 먹물을 가득 분 물속에 이모의 영가를 상징하는 인형이 담기고 살해자를 괴롭히던 개의 영가까지 퇴마하려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서준이가 이렇게 몸이 아야하다고 강아지 고기도 이렇게 많이 먹었어. 개고기도 이렇게 많이 먹어서 오늘 개도 이렇게 따라 붙었어. 개 귀신이 있어 몸속에. 여기에 몸속에 이렇게 몸속에서 개 귀신을 다 뽑아내야 돼. 과연 살해자는 퇴마 의식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서준아 개 귀신 뺄 거야 안 뺄 거야? 개 귀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서준이하고 같이 살 거야? 어? 빨리 말해봐. 말해봐. 서준아. 악한 영가를 쫓는 퇴마 의식에 긴장한 살해자와 가족들. 나갈 거야? 더 강력하게 진행되는 수나당 엑소시스트의 퇴마 의식. 그러나 영가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돌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혹시 퇴마를 거부하는 영적 존재들의 장난이 시작된 것일까? 자, 어떻게 할 거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개구신 나가 안 나가? 나가? 나갈 거야? 네! 네! 수나당 엑소시스트는 모습을 드러낸 영적 존재와 긴 싸움을 이어가는데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그러나 퇴마를 거부하는 영적 존재들. 걔하고 같이 살 거야 나올 거야? 나와야 뭐 줘야지. 그렇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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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살해자에게서 떠나기로 한 영적 존재들. 이렇게 살해자는 퇴마의식을 통해 수많은 영가에게 지배당했던 과거로부터 한 걸음씩 벗어나고 있었다. 살해자에게서 분리한 영가의 인형을 즉시 소각시키려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소각을 서두르지 않으면 살해자는 다시 위험해질 수 있다. 태워 빨리. 과연 살해자는 제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 언니 왔어. 언니 무서워. 자 물에 빠져 죽은 언니가 있어. 이렇게 머리에 꽃 달고 무서웠어. 상처를 많이 받았어 밤에. 이렇게 무서운 애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물속에서 나 혼자 가서 빠져 죽었어. 그랬으니까 그래. 이 언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서준이 몸에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오늘 나와야 돼. 서준이 기운은 가만히 있고 서준이 몸에서 이렇게 같이 집을 지고 살아가는 이렇게 미쳐서 죽은 여자 이모 같이 죽으면 안 돼. 얘가 혼자 죽었어.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나갈 거지? 그렇지 오늘 나간다. 빨리 가서 태워. 살해자에게서 떠나기로 한 이모의 영가. 이제 많은 영적 존재들로부터 자유로워진 살해자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 살해자에게서 분리된 영가를 떠나보내려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다시는 살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오랜 시간 방황했던 이모의 영가.
이제 이승을 떠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이제 퇴마 솔루션의 마지막 의식만이 남은 상황. 살해자에게 남아있는 영가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그동안 살해자에게 존재했던 영가들의 넋을 기리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이제 살해자의 곁을 떠나 극락왕생하길 진심으로 빌었다. 퇴마의식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관문을 진행할 차례. 바로 살해자의 신명 테스트다. 높으신 신이 하나 한번 봐봐. 바로 그때 테스트를 앞두고 쓰러져 버린 살해자. 결국 아들을 대신해 어머니가 오방기를 선택하는데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 신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얘가 신이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은 깨끗한 신은 다 나오고 신인 척 위장하는 것만 있는데 한 사람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지금 제자한테 또 실리거든요. 남자 본인의 남동생이야 누구야 이게 심장마비로 간 사람. 그래서 나 죽을래야. 지금 거기 영가가 또 안 빠졌어. 그렇게 되면 다시 해야 돼요. 오다나 할 거야. 잠자듯이 간 그 외삼촌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외삼촌에 안 나오는 거 다 뺐는데 왜 이럴까 저도 놀랐어요. 뭐가 잘못돼 순간에 당황했어요. 근데 젊은 남자가 들어오는 거야. 20대 남자가. 나 숨 쉬다가 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마비잖아요. 그랬는데 그 심장마비 기운이 이거잖아요. 그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넋이다. 살해자에게 남아있는 삼촌 영가의 퇴마의식을 진행하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자 이렇게 죽고 싶은 사람, 살고 싶었는데 죽고 싶은 사람이 누구야? 이제는 서준이 놓아주십시다. 놀 거예요 안 놀 거예요? 삼촌 좀 이리 와. 이 영가를 불러요. 남동생을. 불러봐. 영훈아. 영훈아. 응 대답을 하네. 일어나봐. 아유. 영훈아 일어나봐. 빨리 누나 왔어. 일어나봐. 누나 왔어. 그때 못하고 간 거. 그래. 그렇지 일어나. 이때 누나의 부름에 깨어나는 동생의 영가. 나와. 급기야 춤까지 추기 시작하는데 누나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일까? 어머니는 아들을 통해 잊고 있던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 모습에 만감이 교차하고 동생 영가의 등장으로 돌변한 살해자의 눈빛. 엑소시스트는 온유의 마지막 상봉을 주선했다. 잘 가라고. 빨리 한마디 해줘. 잘 가거라. 응. 잘 가. 응. 영훈아 잘 가. 삼촌. 조카는 살아야 돼. 그렇지. 조카는 살아서 삼촌 보내자. 영훈아 삼촌 보내자.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동생. 굉장히 추워. 그러나 애틋한 마음은 뒤로 한 채 아들을 위해 동생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데, 어쩌면 동생의 영가는 조카의 몸을 빌려 누나의 곁에 계속 머물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드디어 모든 의식을 마치고 마무리되는 퇴마 솔루션. 이제 살해자는 고통받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새로운 내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고하셨어요. 빙의 치료도 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들의 시선이 내 자식이고 내 형님이고 우리들이 합치면 또 좋게 해서 병원의 치료, 물리치료든 정신과 치료든 심리치료든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생겼다는 게, 그 길을 열었다는 게 오늘 솔루션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살해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수나당 엑소시스트. 다시는 부정한 기운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데, 지금까지 영가에게 시달리며 혼자 감내해왔던 고통의 시간은 뒤로 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새 삶을 개척하는 살해자가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수! 자, 그렇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퇴마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살해자의 사후 관리를 위해 다시 살해자의 집을 찾은 수나당 엑소시스트.
사례자에 이어 부정한 기운이 남아있는 집터에도 솔루션을 진행하는데 농에다가 해서 보관을 해놓고 있어. 봐. 보관을 해놓고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돼. 또한 사례자 가족들의 심신을 달래기 위해 특별한 선물까지 준비한 수나당 엑소시스트. 이게 물의 기운을 담은 거고. 어? 비닐에 써 엄마 이렇게 하고 비닐에 넣어가지고 딱 넣어놔. 알았지? 농 안에다? 아, 농안에 넣어놔. 그럼 마음이 심신이 다 안정이 돼. 예. 알았지? 이 가족이 여기서 계시는 분들 그래. 그치? 속이 시원하지. 속이 시원하고. 속이 시원하고 고맙고. 이렇게 우물을 메꿔가지고 예, 예. 터에서 이제 부정이 들은 거는 오늘 이렇게 법문으로 해서 다 안정을 시켜주고 터에 나쁜 기운을 다 젖혀줬어. 그러니까 귀신의 장난이나 동법으로 들은 건 내가 오늘 이렇게 다 사고 처리까지 다 했으니 지금부터는 엄마가 이제 아드님을 네. 끌어내야 돼.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으니까. 수나당 엑소시스트는 앞으로도 사례자와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한다. 그래갖고 이제 건강하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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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귀여워. 나는 저걸로 보살 키워주겠어. 아유